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겨울에 이 광주에서 수업을 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설렘 이런 게 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17년째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권미경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제 자료는 이제 요 자료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은 그냥 저를 이제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적어놨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고, 자, 이게 이제 저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냥 이제 이걸 보시면 요 미래 부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만 이제 거의 이제 온라인을 10년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거의 17년째 되고 있고, 그나마 마스크를 써서 이제 자 이제 모습이 보이진 않지만 저 요런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떨려서 지금 사실 제가 요즘 가장 전화를 많이 받는 부분이 뭐냐면 초등학교 이제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는 이제 친구들의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도 아마 첫사랑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쯤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학원 강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지만 저는 아직 이제 우리 아이가 10살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제 3년, 이제 2년만 지나면 되니까. 근데 요즘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국어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받을 때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에게는 국어학원을 왜 다녀? 제일 중요한 거는 독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서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독해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1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양한 글을 읽고 가장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저는 비법서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이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에게 당장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국어의 등급을 잘 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어의 어떤 이제 방향적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방향적인 부분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잡고서 그리고 이제 사실 고3은 국어의 등급을 바꾼다는 건 저는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골든타임이 고2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고2라고 하는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2는 고1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면 첫 번째가 심화 선택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심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거니 고1 때 다양한 이제 문학, 독서, 문법 이런 걸 다 배워요. 근데 고2로 올라가면 문학을 심화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엄매라고 하는 문법과 그리고 독서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이 독서가 바로 독해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국어에서 기본기를 완성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교과서적인 고1과 고2에서 문학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문학 문법도 마찬가지. 고1, 2 때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하고 수능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1과 고2는 내신이라기보다는 교과서적인 개념들을 확실하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3이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사례 들에 적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고3은 늦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사실 고1, 2 때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고3 때 이제 다시 그런 모든 것들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애들 고2 애들 모의고사 봤죠? 잘 봤나요? 그쵸? 애들은 이거는 이제 시험에 안 들어가고 하니까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 오점률 높았던 문제가 있어요. 고1 같은 경우는 화법에서 28%가 나왔고요. 고2에서는 이제 문법에서 28%가 나왔는데 그 화법의 28%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과자를 먹으면 뒤에 보면은 어떤 영양 상태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한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먹을 건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온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게 원재료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광펜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가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콩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은 주의 상황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설명이 딱 그 제시문 한 4줄만 읽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애들이 28%가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실 독해라고 하는 거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시간이 없었고 너 이런 거 왜 틀렸니? 라고 하면은 뭐 잘못 읽었어요.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제시문일수록 중요한 거는 천천히 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국어는 저는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구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80분 안에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는 걸로만 풀려고 하지 읽어서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청 스마트한 아이들이고 똑똑한 친구들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는 알레르기의 표시란에 들어가야 할 원재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주의 상황에 들어가야 될 것은 원재료가 아닌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모든 국어 제시문의 저는 가장 큰 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라고 하면 A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C라고 하는 것은 D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다음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게 선지로 나와요. 그러면 유일하게 국어는 제시문 안에 답이 있어요. 찾으면 되거든요. 숨은 그림 찾기고 틀린 그림 찾기인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A를 D라고 했고 C를 B라고 하는 전형적으로 클로스 해버린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어떤 연습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애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가 평소에 애들 유튜브를 보거나 라고 하면 재미없으면 그냥 넘기고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볼 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정보를 볼 때 이게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이게 모든 문장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거를 읽어줘야 되는데 애들은 이것을 단편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정보가 이게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후관계가 있는데 전 이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2 같은 경우는 분명히 1학년 때 문법을 배웠어요. 그럼 기본적인 문법이 뭐냐면 목적어, 부사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전 문제가 나왔어요. 고2에서. 그럼 이제 이건 이제 예비 고2니까 고2 이제 고3 올라간 친구들인데 그 사전에서 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벼슬을 살다라고 하면 여기서 목적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전에 그 제시문 자체가 살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을 이라고 하고 여기서 뜻풀이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애들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보면 알면 되는데 선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다가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전 이거는 그냥 서치,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28%만 맞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적인 것과 수능적인 것을 봤을 때 사실 저는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1 때 국어에 대한 습관적인 부분이 고3 그리고 이제 요즘은 거의 뭐 5수까지 많이 하잖아요. 의찬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 가는데 저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화 선택의 과목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배우는 어떤 기본기적인 완성이라고 하는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 내신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그러면 문법 같은 경우는 특히 문학의 개념들과 같은 것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근처의 학교는 부교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교재는 EBS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모의고사 기출과 EBS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고난도 문제로서 수능형 내신형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취지는 전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의고사 기출들이 내신으로 나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시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낸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암기식
지식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 기출에 나와 있는 비문학 제시문들은 사실은 기본적인 독해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누가 많이 암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양적인 공부는 하지만 수능적인 독해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느냐?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던져놓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이건 감당은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애만 쓰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내신용으로만 넘기지 않고 이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본적인 독해력은 제대로 키우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이것처럼 독해력을 키우는 시간이 고2는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힘이에요. 그럼 힘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한 거냐면 힘은 독해 지식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독해 지식이라고 하면 이것처럼 그냥 내신에 어느 기출에 비문학이 뭐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내용만 딸딸딸 외우고 있어도 되지만 여기서 독해력은 오케이. 니네 다양한 범교과서적인 외적인 것이 나와. 읽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사고력을 평가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알아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읽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1 때부터 사실은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서 스스로가 함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힘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거 나름 샵에서 머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옆에 머리 하던 남학생이 있는데 얘가 재수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번 시험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 국어 괜찮았는데 뭐 이번에 영어를 못 봐서 이번 한 번 더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이제 논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1타 논술 선생님하고 제가 좀 친한데 선생님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돈이 안 돼. 왜요? 이번에 체절 못 맞힌 애들 또 많다는 거야. 이번에 국어 괜찮은데 이번에는 영어야. 영어하고 사탐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야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독해력적인 부분이 너무 낮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발 고1 친구들 좀 잘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돈을 볼 수가 없다고. 근데 사실 올해는 국어가 괜찮았거든요. 그 문학이 정답률이 80% 90%면 전 딱 그 한 문제만 딱 보고 뭐야 고1 수준이야? 아니 언제적 도산 12곡이 아직도 나와. 그리고 최척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이 나왔는데 그거는 기출에서 그 부분이 또 나왔던 게 또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서에서 변별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제시문에서 정답률이 19%차를 만들어서 결국은 뭐냐면 평가 논쟁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시험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떤 의미냐면 애들이 과잉형 공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국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게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사설도 풀어야 되고요. EBS도 해야 되고요. 기출도 해야 되고 기출도 봐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거. 근데 또 강의도 들어야 되고 너무 과잉인데 문학을 과잉으로 했는데 시험을 정답률을 90%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공부한 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독해라고 하는 비문학 독해는 이게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길러야 하는 힘이기 때문에 내가 뛴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지식으로 길러질 수 없고 어떤 수업적인 부분에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야, 니네 아무리 사교육해봐. 문학은 내가 쉽게 낼 거고 기출에 나왔던 거 낼 거고 이거 고1 교과서에 나왔던 거 다 낼 거고 왜냐면 책출청 같은 경우는 고1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에서도 몇 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뭐야 책에 너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독서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설명회를 간다. 네가 만약에 고1이라고 하면 너는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겠니? 라고 했더니 국어는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것 같아요. 그럼 질적인 공부가 뭐니라고 했더니
비문학 제시문 고1 때부터 하루에 하나씩 구조도 작성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꾸준히 책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했니? 그러게요. 알지만 하지만 독해력도 결국에는 수업을 통해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이 독해력이 너희들에게 정말 골든타임이야 라고 하는 거를 정말 주입을 많이 시킬 거거든요. 근데 그 주입만으로 되지 않아요. 자, 겨울방학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문학하고 독서하고 문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문학 같은 경우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고전시가 이제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고1 친구들이 이제 고2 올라가잖아요. 틀린 문제가 뭐냐면 서리법을 틀렸습니다. 그럼 서리법은 뭐냐면 이 또한 좋지 아니한가? 의문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리법은 고전시가에서 사실 서술로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가, 나를 묶어서 나에는 뭐가 났냐면 수필이 나왔어요.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냥 서술로만 보고 의문 형식이 들어가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화법 문제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문학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기본 개념적인 부분이 많은 기본 개념의 기억부터 미음, 히읗까지를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5단을 높은 문제나 기출문제를 보면 저는 개념은 딱 5개로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문학에서의 문해력이라고 하고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보기를 응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학은 이게 소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모든 장편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감상의 기준을 줘요. 그럼 여기서의 감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문학 제시문하고 사실 똑같은 거고 그리고 그 비문학 제시문은 분석적인 설명문하고 사실 같은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어떤 삶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니까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일상에 대한 충실이냐 아니면 삶에 대한 본질적인 것에 대한 충실이냐. 그러면 일상에 대한 충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본질에 대한 충실은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범주대로 앞에 있는 식구라든지 아니면 인물이라든지 긍정과 부정의 범주로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건 하나의 뭐냐면 글을 읽었지. 오케이. 그러면 보기에서 말하는 사고의 방향으로서 이 선지를 내가 진술해놨잖아. 너 이거 진위 여부를 따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고 이해를 했어가 아니라 이 문제를 잘 풀었니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고전 시간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수 작품들은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필수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기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가지고 응용한 수능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기를 가지고서 어떤 시어와 구절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긍정과 부정의 맥락을 출제자가 진술해놓은 거 너 판단할 수 있겠어? 그럼 판단의 근거는 뭐가 될까요? 제시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국어의 저는 1등급의 비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객관적 근거 찾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독서. 수능에서 등급을 가르는 것은 사실은 이게 비문학이에요. 제가 이번에 저는 현장에서 N수생 수업을 정말 많이, 그러니까 N수생 수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온라인은 이제 고1 수업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2019학년부터 수능을 봤던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제 수업을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2019학년부터 거의 4, 5순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어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해서 온 거죠. 근데 얘는 독서가 정말 약했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전형적인 이과형으로서 문학이 공감이 되지 않아서 이거를 문제를 못 풀렸던 친구고 얘는 독서는 정말 탄탄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독서가 탄탄하지 않던 이 친구는 똑같이 4등급, 얘도 4등급이었는데 이번에 이 이과생 문학이 탄탄하지 않던 친구는 1등급이 나왔고요. 얘는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가 이번에 보고도 근데 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얘가 만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야 너 인터뷰 준비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시험장에 갔을 때는 결국에는 뭐냐면 독서라고 하는 것이 기본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험지를 딱 열었어요. 열었을 때 동네 산을 등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지금의 어떤 수능의 수준은 국어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럼 제가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 에베레스트를 올라오지는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런 기본 체력이 있다라고 하면 강한 체력이 있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더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 얘는 갖춰져 있는 친구는 문학은 문제만 잘 풀면 되고 그 접근하는 방식만 알면 되지만 독서적인 부분은 정말 전문적인 철학적인 경제적인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 지식도 요즘은 되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탄탄하게 해야 하지만 그런 연습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능에서 이제 자기가 원했던 등급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국어는요 그냥 능력인 것 같아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재심은 분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럼 재심은 분석이 뭘까요? 라고 하면 이 문제는 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한 90%의 퍼센트를 가지고 문제풀이는 1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수능에서는 결국에 오답률 높은 문제가 비문학이에요. 이번에도 그랬고 하지만 고1 같은 경우는 독서도 안 되고 문학도 안 되기 때문에 개념적인 부분이 더 약한 것 같지만 하지만 문학과 그리고 이제 이런 개념적인 부분은 사실은 단기간에 완성이 되지만 독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치기로 절대 가면 안 되고 질적인 부분에서 제시문 분석을 연습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들이 화작 뭐 이제 엄매 선택이라고 했을 때 문과생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작년 겨울방학 때 보면서 반에 딱 들어갔는데 90%가 이과생인 거예요. 그리고 다 엄매 선택인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번에도 이제 컷이 92점, 90점 컷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매 선택한 애들 이과 상위권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에게는 표점을 봤을 때 엄매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독서가 안 되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얘가 엄매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너 연습할 땐 괜찮았잖아. 근데 얘가 어디서 낚였냐면 애들은 이런 게 있어요. 문법은 뭐 10분 안에 풀어야지. 문학은 20분 안에 풀어야지. 뭐 독서는 몇 분 안에 자기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엄매에서 문장의 짜임새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문법에서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일치 문제고요. 그리고 답이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문제를 너무 잘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멘붕이 와서 뒤에 걸 사실 읽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골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어, 부사어를 못 찾았다. 애들의 문법에서 5단계 고난도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선언할 어미, 뭐 어간, 어미는 이런 문법을 읽기 위한 하나의 도구어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완벽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높임 표현이 나와. 근데 실질적인 높임 표현을 묻고 있는 거지만 선음할 어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니 시간 부서를 가지고 하는 거니라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거를 묻는데 그런 것에 낚이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개념 따로 그리고 문제풀이 따로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푸는데 이 개념을 다른 유형의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얘네들이 풀지를 못하는 거야. 저는 이게 아니 애들이 왜 다 스마트한데 왜 이런 것들을 틀리지?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책 읽기에 이런 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요즘 아이들은 이거구나. 내가 아는 걸로만 풀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1등급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무나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습관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습관들을 정말 뜯어 고칠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등급을 위해서 검리경만 하는 것은요 라고 이 세 가지를 저는 강조를 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일리 독해라고 해서 주간지를 가지고 이제 이 주간지가 뭐냐면 비문학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학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문학 2개에서 그 제시문에 대한 구조도 분석을 꼼꼼하게 시킬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뭘 하나 더 넣을 거냐면 결국에는 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라고 하면 애들이 추상적이야 라든지 본질적이야 라고 하는지 이런 어휘적인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은 어휘가 모여서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되는데 이런 어휘력들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제시문 하는데 제가 하나 더 첨가시켜서 어휘 찾기를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직접 찾아서 적어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이제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많이 풀거든요. 많이 풀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오답률만 봐도 사실 이번 고1도 고2도 마찬가지. 짧은 시간에 모의고사에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딱 3개념에서 오답 높았던 것만 보더라도 저는 문법하고 문학 정도는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틀렸지? 그런 거에 대한 반성할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즉 내가 어떻게 풀었고 이건 왜 틀렸지에 대한 그런 반성적인 부분에 저는 독해 일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틀리는 부분과 약한 부분이 다 달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내가 1등급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여기 강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27살에 읽은 어린 왕자가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읽은 책들을 그 한 권씩 다 이렇게 생각만 요약을 해놨다라고 하면 생각을 적어놨다라고 하면 와, 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온 삶에 대해서 일기도 마찬가지. 왜 나의 해방일지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해와 관련해서도 내 공부법에 대한 반성적인 부분과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올해 주간지에 집어넣은 것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의 이제 이 주간지를 첨삭하는 조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제 우리 조교들이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이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숙제를 하기 위한 숙제구나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원래 한 권씩을 해서 검사를 하고 바로 나눠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주마다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간지니까 한 달에 4권을 만들 건데 왜 만들었냐면 이번에는 2차적인 검사를 제가 하려고요. 직접 제가 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따로 불러서 이거를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스마트한 애들인데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지? 근데 그 한 끗 차이거든요. 그 한 끗 차이만 저는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저의 주간지, 독해 과제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고2 같은 경우는 애들이 요즘 뭐냐면 공부하는 줄 허세가 있어요. 그래서 고3에 1타 강사의 강의를 다 들어요. 오케이,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목에 저는 과잉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요즘도 이제 과잉 수업 이런 게 들어가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공부적인 부분에서도 고2가 선행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 3월 모의고사 봤어. 1등급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선행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선행이 뭐야? 6월, 9월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풀어보는 거죠. 오케이. 1등급 나왔어. 그럼 그 다음 뭐야? 11월 넘어가죠. 1등급 나왔어. 그러면 이제 고3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2에 대한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문제를 틀려주는데 이런 게 28%인데 애들은 일단 누구 강세 무슨 수업을 들어야 돼. 그것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저는 너무 과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른 선생님으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A를 쓰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건 너무 과잉이다. 문학을 이만큼 했어. 아니 이만큼 할 수
일단 기출하고 EBS만 천천히 보더라도 그 시간 쪽에서 과탐을 하면 되고 자탐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나 쓸데없는 과잉이. 국어는 학원의 개수만큼 저는 등급이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등급은 국어 3개 다니고요. 2등급은 2개 이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어라고 하는 거는 독서적인 부분이 힘든 거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제시문을 내가 읽고 이해하고 이 문제가 왜 틀렸지라고 이 고민하는 시간만큼 저는 등급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등급의 비법서는 뭐지? 라고 하면 저는 이거. 그리고 제가 17년 동안 애들을 봐왔잖아요. 그러면 전 처음과 끝을 알아요. 시험은 더 어려워졌고 그리고 아이들 독해력은 더 떨어졌고 독해력은 떨어졌는데 시험의 난도는 높아졌어. 그러니까 국어라고 하는 것이 핫한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가 차는 거는 초등학교에 수능 수업을 접목한 학원이 대박이 났다는 거죠. 근데 학부모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저는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기 그 관계자분 안 계시죠? 내가 저 학원 설명회한 옆에 가서 내가 설명회 할 거야. 저거 아동학대라고. 다 필요 없는 거라고. 근데 그게 엄청난 인기. 중등학교에서 뭐 중학교에 고1 모의고사, 중2 고2 모의고사. 아 이거는 막장 요소를 다 집어넣어서 어머님들 다 좋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초등학교 때부터 왜 애들 이렇게 국어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지? 이게 한 발자국만 딱 타자화를 시키면 이게 다 보이거든요. 사실은 국어의 본질이 뭐야? 다 필요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책 많이 읽혀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읽겠지? 내가 읽어야지. 내가 읽지 않고 가족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너 책 읽어. 내 핸드폰 보고 안 되는 거죠. 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제가 아까 원장님하고도 엄청난 시간을 두고 얘기를 했어요. 뭐였냐면 10개를 배워야 돼. 근데 애들이 요즘은 어렵고 힘든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 됐고 엄마 과제가 너무 많아. 나 안 할래. 그러면 그래도 해야 돼가 아니라 그래 그럼 딴 거 해. 성적이 절대 오르지 않아요. 예전보다 독해력이 더 떨어졌는데 10개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애들은 어려워서 튕겨나가. 어떻게 하죠? 결론은 원장님 저도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10개가 아니라 그 10개에서 포인트 3개를 잡아. 핵심적인 게 있어. 그거를 애들에게 전달하고 그 3개를 우리가 잡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그리고 배웠어. 그러면 바로바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10개를 줬는데 그게 다 맞는 내용이지만 애들이 힘들어서 다 튕겨나가. 그게 아니라 3개를 배웠어. 그래? 그럼 니들 제대로 이해했어? 라고 하는 확인 테스트.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념을 배웠어. 아니 소리법이 언제적 개념인데. 그리고 또 반복이 나와요. 그럼 반복이 뭐냐면 어휘 또는 단어 뭐가 반복되고 있어? 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건 서치4거든요. 그럼 동일한 거야 유사한 거 이 2개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걸 못 찾아요. 이것만 애들이 알아도 이게 1번의 표현생의 특징 문제인데 제가 개념 5개만 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00개를 할 필요가 없고 무슨 나비 효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딱 보는 게 있거든요. 1부터 100 오케이. 그게 아니고 그냥 해야 할 것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문법도 마찬가지. 목적어 부사어는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 배우는 개념들이에요. 그럼 문법을 왜 애들은 고3이 되고 재수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오답률이 높을까라고 하면 저는 지식적인 측면은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요. 그리고 사례가 바뀌면 이게 적용하는 힘이 없으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배웠니?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저는 바로 테스트를 그 시간에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어휘적인 것까지 같이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강의 해설지. 이거는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모든 것 이렇게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해설지를 수업이 끝나면 저는 같이 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무한학습이 되는 거고 반복학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 선생님은 여기에서 선지를 이렇게 봤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 필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한 수업 그대로를 판다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대치동에서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하냐면 정말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수업을 합니다. 학원에서 수업 전 30분에 책 읽기를 한다고? 제가 이거는 3년 전부터 이제 했던 거거든요. 왜 제가 이걸 시작했냐면 2015학년도부터 정말 국어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냐면 아 이거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리고 이거는 재능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시분이 어려운데 이거 독해를 어떻게 키우지? 수업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기본기 탄탄의 본질적인 걸 위해서는 책 읽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교과서 사탐하고 가탐에 나오는 비문학 제시문은 그게 사회,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학년에 제가 문학을 배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 교과서에 박완서 선생님의 단편 소설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원문을 사다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교과서를 봤더니 아 여기 고전소설 박지원의 소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박지원의 단편 한문 단편 소설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작품만이라도 왜냐하면 지금에 나오는 수능의 작품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명한 작가의 작품 그리고 유명한 작가지만 낯선 작품을 집어넣기 때문에 저는 그 소설 한 편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10권의 문제집을 푸는 것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이제 그 수필이 나왔냐면 기문 하면 이제 하얼빈이잖아요. 그럼 기문에 소설이 나와야 되거든요. 수필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아는 기초의 작가의 작품이 나와. 그래서 애들이 나 사교해서 뭐 이거 해서 풀어서 이게 됐어. 연계 이게 아니고 야 기출만 봐도 되는 거야. 하지만 유명한 작가, 왜냐면 문학 같은 경우는 박완서, 최인훈, 또는 윤은길 이런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작가들이 다 모든 교과서는 다르지만 그런 작품들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작품들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관련이라고 하는 거는 고1과 고3의 차이점은 평가원이요. 시험에 보는 거를 직접 이거를 쓰세요. 하지만 고1, 2는 발췌를 합니다. 뭐 일반 물리학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철학에 그러면 어떤 철학과 관련돼서는 저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철학 제시문이고 경제 제시문이고 법 제시문이에요. 그럼 철학은 왜 어려워하냐? 당연히 왜 어려워하는 이유는 처음 보는 낯선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튕겨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철학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철학이 어떻게 살면 무기가 되는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짤막한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런 것만이라도 읽어야 애들이 이런 내용이 나와도 뭐 할 수 있냐면 익숙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작년에 헤겔의 철학 제시문이 나왔어요.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헤겔이 와도 못 푼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자가 와도 못 푼다라고 얘기를 했지. 정말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작년에도 경제 제시문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만점자가 자, 요 얘기 또 하려고요. 올해도 만점자가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 거기에서 저는 1억을 뽑아내거든요. 그럼 꼭 보면은 책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작년에 만점자가 저는 작년 만점자가 나왔을 때 제발 이번에 스카이 반수생만 되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대 경제학과 친구가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숙학원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스카이 반수생 그냥 혼자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가 경제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막 두꺼운 책 이런 전문적인 책을 고등학교 시절에도 거의 10권 이상을 읽었던 친구들 그때 경제 제시문이 나온 거야. 이거 좀 운이 좋기도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1등급에 포진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만점자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 전에도 중등고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학교 한시간 일찍 가서 독서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당연히 이게 기본이 되는 것인데 난 잘 못하니까 이걸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진짜 내가 고3에 가서 이 어려운 재심을 뚫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려운 책만이 아니라 모의고사에 언급이 되었거나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범교과서적인 소재들을 필요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잡지는 과학 동화라든지 수학 동화라든지 독서 평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짬뽕으로 다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만 애들이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독해력을 검리경하고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1등급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짜 어려운 시험에서는 근본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전 30분 책 읽기. 그래서 이번에는 애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잡지 이런 것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거리들을 조금 모아서 애들에게 부담되는 친구들 이런 것이라도 30분씩 읽게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읽기 자료를 제가 많이 주려고 합니다. 책 읽기.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 4가지를 하고 싶어요. 문학은요. 작품에 나와서 다 읽을 수 있어. 이건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작품이 나와도 풀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독서는요. 어떤 제시문이 나와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문법은요. 어떤 사례가 나와도 분석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선지를 잘 분석하느냐. 독서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문법은 이런 다른 사례에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것들의 바탕이 되는 어떤 사유적인 측면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휘적인 부분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우선 이제 제가 만약에 첫사랑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의 친구들이 어쩌면 고1, 고2, 고3 친구들이 아마 저랑 이제 어머님들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을 제가 잘 보살필 거고요.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제가 한 애를 키우잖아요. 내가 애라면 보내고 싶은 학원. 내가 만약에 책을 만든다라고 하면 하늘이가 보는 책은 어떤 책일까? 나는 흔한 남의 이런 책 안 할 거야. 나 학습 하나 만들지 않을 거야. 우리 하늘이가 먹을 빵이야. 그럼 어떤 빵? 나 포켓몬빵 이런 거 만들지 않을 거야. 왜? 이건 사실 애를 상대로 하는 저는 장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러셀에서 수업을 할 때 거기는 이제 N수생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애들이 너무 불행한 얼굴을 하고 타는 거야.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이 행복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행복한 학원이 있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업을 통해서 책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문제풀이만을 위한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학문에 그리고 공부에 즐거움을 알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어머니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책 한 권을 선물로 가지고 왔는데 근데 다들 너무 경청을 해주셔가지고 저 요즘 그냥 화가 나요. 그리고 뭔가 위로가 필요해요. 다 저와 같은 증상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한 분만 손들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할렐루야. 이건 이제 이어령 선생님의 맨 마지막 책이거든요. 제가 이어령 선생님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